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약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벤트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선행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S&P 500은 어제 0.4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기 빨간 색깔 갭을 채우고 하락을 한 상태로 지금 거시경제 매크로가 셋업되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어제의 상승이 조금 특이했던 이유는 여기 제가 그려놓은 VIX와 VVIX 그리고 Correlation Index가 모두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상관계를 보시면은 이 세 개의 지표가 모두 상승을 하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은 조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데 대한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공유드린 CTA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매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CTA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매매 세력으로 S&P 500의 특정 위치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매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깨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모멘텀의 기준은 여기 5444와 5275이므로 이 두 개의 위치가 지켜지기만 한다면은 CTA는 매수로서 시장을 최대한 지켜줄 것이라고 봅니다. CTA 매수 계획은 당분간 주가 상승 측면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투자 기준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CTA의 매수 혹은 매도 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본래 펀더멘탈입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쯤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지금 눈앞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일자리 관련 지표와 PMI 수치로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의 경우는 컨센 대비 낮아야 하고요. PMI의 수치는 컨센 대비 높아야만 미국 경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서 지수는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이 지표 때문인데 이 지표가 상승을 하면은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은 옌 캐리 트레이드의 회수의 효과에 따라서 반대로 함께 하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가 강한 쪽으로 나오면은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달러의 상승에 따라서 함께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미국 경제가 약한 쪽으로 나온다면은 10년 국채금리와 달러가 더 약세가 됨에 따라서 이 지표는 다시 여기 이 노란색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 또한 하방을 받게 되겠죠. 물론 CTA가 지켜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꺾여버린다면은 CTA가 더 이상 아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달러와 10년 국채금리는 조금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달러의 위치를 보시면은 어느새 벌써 10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100달러가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만약 거시경제 지표가 계속 약하게 나온다면은 제가 여기 쳐드린 99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약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지표 또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10년 국채금리를 볼 텐데요. 10년 국채금리 또한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서 3.83%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로 여기 3.81%의 지지선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또한 거시경제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봤으니 이제는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8월 28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미리 오전에 분석을 드렸는데 그 일부를 들여다보자면은 우선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를 상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포지션은 바로 130달러대에 잡혀있는 콜옵션 포지션으로 상승에 베팅한 세력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적어도 130달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주 실적인 28일이므로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또한 보겠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130달러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잡혀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여기 implied volatility는 무려 83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높게 잡혀있다는 것은 130달러의 콜옵션을 사는데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고요. 130달러까지는 적어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옵션 세력들의 수요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30달러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프리미엄은 실적을 앞두고 잡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횡보하거나 실적 전까지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인데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면서 옵션 세력 측에서 주가의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 프리미엄이 크게 녹아내리면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까지는 옵션 세력들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계속 옵션 측에서 업데이트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잡힐 수 있는지 또한 보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실적이 발표된다고 했을 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약 8.95% 정도의 변동성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면은 엔비디아는 약 9% 정도 상승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엔비디아는 고평가이므로 실적과 가이던스 둘 중 하나라도 못 나온다면은 약 9% 이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주가는 결국 실적이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엔비디아 또한 실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저 또한 분석하는 투자자로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도 엔비디아와 동일한 섹터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종합적인 실적 현황이 어땠는지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S&P 500의 기업들 중에서 여기 475개의 기업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P 500에 있는 섹터 중에서 엔비디아가 있는 섹터는 바로 여기 테크놀로지 쪽으로 테크 쪽에서 62개의 기업 중에서 53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실적에는 여기 이렇게 매출액과 earning per share인 earning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컨센을 돌파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테크 쪽에 있는 62개의 기업 중에서 53개 기업들이 보여준 매출액 서프라이즈는 약 0.8% 정도로 컨센 대비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요. 어닝의 경우는 2.58% 정도 컨센 대비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폭이 여기 매출액이든 어닝 쪽이든 특히나 테크 쪽에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언더퍼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서프라이즈 측면에서 테크보다 더 좋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섹터는 헬스케어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리고 3.17%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에너지 섹터였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측면에서는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가 여기 이렇게 5.15%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선 테크는 평균보다 적은 실적을 보여준 데다가 사실 2.58%보다 더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섹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까지는 옵션이 녹아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번 분기에는 실제로 테크 섹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며 사실 테크 쪽뿐만이 아니라 S&P 500의 평균 실적 자체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확실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번 분기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오늘 일자리 관련 데이터와 PMI 지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결과는 경제가 나쁘지 않은 쪽으로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가 반등을 하고 있고 유가 또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미 실적을 앞두고 여기에 제가 오전에 미리 분석을 드린 대로 implied volatility가 80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수치는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녹아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 전까지는 옵션에 의해서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 결과는 동일한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